오늘은 정의론 해볼까 합니다. 저희 여러 가지 뭐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너무 정말 취업도 어렵고 사회가 정의롭지 않아 보여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3년 전인가요? 정의론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게 몇 년 됐죠. 몇 년? 3년 됐나요? 제 기억으로 한 4, 5년 네. 됐어요. 4, 5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의에 대한 문제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뭔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냥 아예 드러나듯이 뭔가 불평등에 대한 의미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 그냥 사회적으로 막 드러나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아요, 요새.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롤스잖아요. 마이클 샌델 아니었어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사람이 쓴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이제 롤즈도 있고 뭐 이제 정의야 뭐 따지고 보면 다 정의를 얘기한다고 뭐 서로 얘기하죠. 그렇죠. 다 정이지 뭐. 데피니션. 그 정의가 아니라 저스티스. 알면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지. 뭐. 좀 무리수를 좀. 무리수였어. 되게 위험한데 이거.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뭐 좀 근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넘었죠, 우리 본지가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누구부터 하시죠? 고개를 서로 외면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다들 이게 무슨 소심해졌어. 한 번 사이에. 지난번 녹음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 다들 지쳤어 뭔가. 얼굴에 지침이 이거는 나타나.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더워서. 제 생각에는 첫 업로드 이후에 예. 지쳤어요. 아니 업로드를 몇 번이나 했다고. 들어보고 지쳤어. 들어보고 이렇게 나오다니. 저희 예상과 좀 너무 다른가요? 올라온 퀄리티가? 예상한 퀄리티예요. 예상한 퀄리티? 뭐 더 좋게 나오긴 해야겠죠. 뭐. 이 작가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저희 퀄리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건지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근황 소개 안 하나요? 그냥 패스로. 그냥 하셔야죠. 궁금한데 나. 자, 다음에 이제 그냥 소개. 누구부터? 저 오크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1시 차를 타고 서울에 왔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취업했거든요. 예. 취업 어디 하셨어요? 취업을 어디? 하셨어요? 저기 강북 신설동에 5초에서 취업을 했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주일에 뭐 4일 올라오는데. 야, 일주일에 4일을 창원에서 서울로. 네, 월화 올라오고. 그러니까 댁이 창원이시고 이제 새로 얻으신 데가 이제 서울의 신설동. 근데 거긴 정말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약간 느낌이 싸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또 겁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오늘 또 이따 오후에 또 광주 갔다가 모레 전라도 광주인가요? 네, 전라도 광주죠. 예. 광주 갔다가 토요일 날에 또 제주도 갑니다. 예. 무슨 제가 직업이 선거 유세하신 거 선거 처리 아닌데? 전국을 지금 무슨 5일장 다니는 것 같아요. 선거보다 5일장이네요. 장돌뱅이. 보부상.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러니까 맞이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해도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나. 예. 그런 고민이 있죠. 예,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데 잠을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이 잠을 못 이기고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싶어요. 예. 딱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근황을 얘기해 주셨네. 또 뭐 저요? 소식을 좀 얘기해 주시죠. 궁금해하십니다. 다 독자들, 청취자분께서. 그런가요? 궁금해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궁금해하세요. 궁금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내가 해야 돼. 얼마 어떤? 전에 저기 모니터링을 누가 하다가 네. 우리 방송을 예. 누구지? 오쌤. 네. 오쌤 얘기를 하면서 저 준쌤. 준쌤이에요. 뭘 또 바꿔. 준쌤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누구냐? 예. 목소리가 너무 그 사람 같대. 누구? 라디오 DJ의 배철수. 배철수? 많이 들었어요. 배철수 분위기다. 많이 들었어요. 전혀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철수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예, 뭐. 상관없고. 어쨌든 근황을. 근황이요?
몇 주간 정신없이 보내왔죠. 계속 이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동네 망원동, 성산동으로. 성산동으로 이사를. 예, 이사 준비하고 뭐 가구 보고 뭐 주로 그런 근황이었고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별게 없네요. 그러네요. 예. 자, 뭐 다음 이 작가님은 저도 작품 뭐 활동은? 별게 작품 활동 같은 건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별일 없이 지내다가 요즘에 좀 이렇게 좀 한가한 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나가지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안 해본 것들 중에 하나를 해봤는데 장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그러니까 아까 오크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오일장처럼 이제 잠깐 이렇게 옷을 좀 여러 개 이렇게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네. 잠깐 며칠간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것을 옷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옷을 이렇게 많이 띄어다가 만드셔서 뛰어다가 평화시장 이런 데서요? 재밌었어요. 제대로 하셨네.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근데 왜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옷을 이렇게 제가 대신 이렇게 골라다주고 막 이런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잘 골라다준다고 제가 해서 같이 이렇게 코디해서 잘 보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한꺼번에 제가 그냥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열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진짜 무슨 도매상 같이 이만큼 해가지고서는 들고 간 다음에 했더니 그래서 다 거의 팔렸거든요. 오, 쏠쏠하네. 사업을 하셨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아니. 생각하시는 건 아니, 아니죠? 한 1년에 한 2번 정도 하려고요. 명절을 맞이해서. 네. 두 번이 이제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1년에 한 2번 정도만 그렇게 재밌게 그냥 이벤트처럼 하려고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 돌아가는 그것도 좀 보게 되고 그다음 막 여기 시장 여기저기 막 누비고 다니면서 또 재밌었고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는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4명 남자 중에 제일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요? 여기서요? 뭐가 필요해? 뭐 새로운 패션이나 옷이 이게? 근데 캐릭터가 다 있으세요. 오크세븐 늘 뭔가 귀엽게 입으시고 캐주얼하게 입으시고 약간 준쌤이랑 나머지 세 분은 딱 늘 모던하게 입으시고 제 손이 안 닿아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 하나도 없죠 저희는. 이쪽은 좀 화려하잖아. 오늘이 제일 화려하네. 아니 약간 평소에 프린트가 들어가서. 평소에 좀 화려한 거를 좀 추구했어 저쪽은. 예. 자 여기까지 뭐 근황을 들어봤는데 역시 뭐 별. 그냥 비문. 근황을 가장 알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진행 좀 잘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저거 하니까 이게 날이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어. 교문가님은 요새 어떻게? 요새 뭐 10 무슨 번가나 지 무슨 캣이나 옥 뭐에서 네. 요새 무이자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카드를 이제 20개월에서 22개월까지 이제 무이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살까? 한 200만 원짜리 사도 한 달에 10만 원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클릭만 했다가 장바구니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뭘 살려고? 200만 원짜리면 되게 큰데? 뭐 다양하죠. 카메라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평소에 쓸모 없는데 왠지 22개월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도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게 나눠낸다는 것뿐이지. 미래에 내가 내는 거죠. 지금의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2년간의 내가 열심히 이제 갚으면서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20개월 무이자 같은 거에서 할부로 돈을 내고 있으면 이 물건의 소중함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초반 1년 동안 내 물건이 아니거든요. 카드사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조금 더 소중히 쓰고 아껴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습관입니다. 카드 결제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렇지. 지나친 합리화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다 근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쓸데는 없네요. 바로 아니 근황이 쓸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워렌 버핏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게 쓸모 있죠. 그렇죠. 내 근황은 나한테 의미가 있죠. 내가 소중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정의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등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불평등은 한편으로 보면 정의, 다시 말하면 분배 정의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는 이게 그때도 이제 약간 좀 낌새는 있었어. 근데 이게 사회 분위기상 전면적으로 불평등이나 분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이제 갑자기 막 뜨기 시작했던 이제 그때의 기억이 이제 얼핏 나는데 얼마 전부터 사회적으로 이게 확 갑자기 이 분배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가 양극화 문제가 막 드러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이게 정의가 이게 대두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이제 정의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시국이냐? 예의가 없기 때문이다. 왜 일본이 무사도를 강조하냐? 무사들에게 무사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정의가 이게 이슈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의가 실종됐다. 뭐 이것 때문에 그래서도 뭐 그 책이 많이 팔렸다. 그런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책 이야기하면 그 책을 저도 봤는데 이거는 일반 교양서라기보다는 너무 행간의 의미가 너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읽기가 좀 약간 힘들었던 그런 그다음에 강의 교재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지 않죠. 네. 예. 그 EBS에서 그 녹화 방송 했었어요. 네. 마이클 샌델 강의. 예. 그거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이게 예, 맞아요. 예. 그렇죠. 강의록 비슷하죠. 이 책의 내용이. 화면에 그래픽도 막 예쁘게 막 띄워주고 해서 이해가 쏙쏙 되는. 그래서 책보다 오히려 그 EBS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 IPTV 보면 다 있습니다. 무료예요. 강의용 책인 것 같은 인상이 꽤 많이 들었어 읽으면서. 네, 맞아요. 예. 그 이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죠.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면 상위 1%의 부가 전체 미국의 부에서 43%를 차지하고 상위 1%의 부 중과율이 전체의 93%. 미국 아동 빈곤율은 21.9%.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밥을 굶어요. 미국 사회가. 그다음에 밥 굶는 아이 5명 중 1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가입자가 6명 중에 1명. 미국이요. 네, 미국이죠. 이 시티은행 보고서 보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돈으로 좌우되는 금권주의 국가다라는 얘기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통용화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불평등의 문제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더불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번 20세기 개념의 시대에 이 얘기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모은 거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포브스가 발표한 그 명단도 있던데. 그 이제 제가 좀 네. 뽑았었는데. 해오셨죠. 예.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부가 엄청나게 이제 쏠렸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또 반대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집이 없이 하수구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수구요? 예. 호텔 아니에요? 호텔 막 모텔 이런데. 아니요. 그거보다도 이제 그거보다 더 더. 알아대한 게 실제 그 하수구 안에 뭐 무슨 아무 하수구는 아니지만 그런 하수구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아예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채무를 지고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생활을 아예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제 파크, 공원 같은 데서 생활을 아예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다. 라스베가스에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뭐 도박하고 좀 날리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수구. 그렇죠. 근데 뭐 이 미국의 뭐 좀 약간 흥미거릴 수도 있는데 네. 뭐 세계 부자 1위 뭐 이렇게 이런 대부분 다 미국에 몰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재산이라는 게 뭐 집이 비행기가 이제 몇 대씩 끌고 심지어 집에 관제탑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존 트라볼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비행기 몰고 다니는 아시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 뭐 조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그 미국
보다 땅덩이가 좁아서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름이나 막 예, 짚고 예, 이런 건 극단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거는. 예, 예. 그러니까 뭐 불평등이나 이런 현상이 뭐 이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가 있다. 뭐 그런 조사. 그죠. 우리도 뭐 별 다를 건 우리도 없고. 그렇죠. 별 다를 건 없는 상황인 거죠. 다른 의견들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음. 이제 부자 중에 또 이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렇죠. 이름 뭐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빌 게이츠를 얘기를 하면 빌 게이츠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그 기부행위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뭘 짓고 무슨 백신 개발하고 뭐 그 목적이 뭐 빌 게이츠의 뭐 영리를 위해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하는 행위 자체는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또 요새 많이 회자되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굉장히 부자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도 본인이 그 꿈꾸던 것들, 뭐 하이퍼루프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로켓도 쐈다가 다시 뭐 바다에 착륙시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재활용 로켓 개발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은 아 확실히 미국 부자들 중에는 그래도 좀 우리 부자랑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건전하지 않나? 우리보단. 예. 뭐 빌 게이츠하고 몇몇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좋게 미담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걸 수도 있죠. 우리는 저는- 그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몇몇 사람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자선 근데 활동을 이제 하는 그 좀 그런- 문화 차이는 있다고 문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좀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이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소유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이 벌면은 주로 다 물려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부하는 쪽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좀 세습이 더 강한. 저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그 사람의 미담 형태나 아니면 빌 게이츠도 얼마나 옛날에는 그 뭐라고 얘기할까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잖아요. 경쟁자를 죽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부인을 만나서 이제 멜린다 여사인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사회 산업에 눈을 뜨고 뭐 자본주의의 어떤 재생산의 어떤 의미로서 이제 그런 형태를 받아들였다라고 봤을 때 본질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이상 그런 식의 개인적 기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미담 형태로 좀 서기되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박군이 말했던 그런 개인적인 기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뭐 분배 구조나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내용들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치가 걔는 진짜 개인주의가 뭔지 아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개인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잖아요. 보게 되면 뭐 개인도 그렇고 자유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말들이 아니었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또 빅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해결하는 방식들도 보게 되면 그것들을 주로 말 그대로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서양 부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반대로 루터교의 그 영향이 컸었던 뭐 그 북유럽 같은 경우는 공동체적 집단 의식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강하고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건 우리한테는 그런 전통이 없었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 입장에 맞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있었지 않았어? 뭐 최부자의 뭐 주변 이말리에는 뭐 구슬이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가요? 잘 몰랐어. 경주 최부다댁 뭐 얘기 있잖아요. 아니 이말리면은 한국보다 더 넓은데 20리인가요? 백리 이내에 200리. 백리.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과장돼서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시죠. 구체적으로 이 양극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가장 일반적인 어떤 견해들이 있잖아요. 이론적 측면들이 있죠. 불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부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그렇죠. 하는 이런 현상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 평등하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뭐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룰을 다 지키면서 자신의 어떤 뛰어난 통찰력과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그 부를 잘 축적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있냐.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고 이제 그런 입장. 그러니까 즉 자유주의에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은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거에서 연장선상이 그럼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는 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굉장히 부자들이 자발적인 그런 기부, 자발적 기부,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 자의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은 좀 조정을 하고 그래야지 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위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뭐 부를 재분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심지어 도적질이다, 강탈하는 행위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적인 그런 분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세가 된 거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그렇죠. 시기적으로 좀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예. 지금의 어떤 양극화나 지금의 현상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회의 어떤 구조, 그런 사회 현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른 입장에서는 예.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입장이 지금 이렇게 강화된 게 이게 좀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평등을 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경제학적 움직임, 뭐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이렇게 제기된 그런 것이 1960년, 70년 이때 이제 좀 실패에 가까운 왜냐면 뭐 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그런 것 때문에 1980년대 이후부터 이런 움직임, 즉 신자유주의 및 좀 자유지상주의, 뭐 개념적으로 크게는 뭐 이제 많이 겹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일종의 계기가 됐다고 보이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예.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입장은 없어요? 이 불을 양극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입장. 그게 이제 뭐 다른 정의,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가 자유지상주의적인 정의라면 다른 정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평등하게 가자 그러면은 그 이제 사회주의적 입장인데 이제 뭐 그리고 또 이제 나온 정의는 롤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롤즈의 정의이죠. 차등 원칙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정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 약자를 그들의 이익을 좀 대변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정의. 뭐 정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개념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크게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게 자유지상주의 하나랑 평등주의적 입장인데 그 중간에도 이제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다 예.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